안녕하세요. 초이투의 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정치도 연애랑 같다에 정치 초이 할 때는 이제 실내에서 많이 찍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방도 하고 이제 현장에서 찍은 거 영상 편집 없이 바로 올리고 하니까 집에서 찍는 횟수가 좀 적네요. 오늘 일요일 밤에 집에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근데 실방을 한번 해봤더니 몇 번 했더니 이제 녹화해서 하는 건데도 되게 편하네요. 왠지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집회 가서도 그 태극기 뒤집어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폰으로 좌우 반전 그거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도 바로 했어요. 잘 보이시죠? 또 댓글에는 허당초이. 제 별명에 약간 뭐지? 덜렁거린다? 그리고 사오정? 그런 거 있어요.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듣나 봐요. 사오정 소리는 정말 자주 들었고, 덜렁거린다는 소리도 좀 많이, 그러니까 덜렁댄다? 네. 일요일 잘 보내셨나요? 실방처럼 잡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네, 저는 오늘 좀 잠 많이 잤어요. 요 며칠, 근데 유튜브 찍으면서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바쁘고 그래가지고, 원래 잠이 좀 적긴 한데 수면량이 너무 적었어요. 어쨌든 오늘 할 얘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제 연설에서 했던 그 거짓 뉴스에 관한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며칠 됐는데 이 얘기는 계속 하고 싶었는데 영상 찍을 시간이 조금 없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문재인이 유엔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한 얘기들을 물론 이제 그때 방송으로 연설하고 바로 방송을 보긴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너무 하고 싶고 영상을 찍고 싶었지만 이제야 이제 말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가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많이 했죠. 허준 선생님 말에 의하면 정말 그 방송을 보고 있노라면 문재인은 정말 멋있는 퍼펙트한 사람이다.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죠. 말뿐이라는 거. 욕을 안 할 뿐이지. 정말 입으로만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거 나중에 자막으로 나쁜 말 쓸게요. 아무튼 문재인이 그랬죠. 뭐 인류에 공헌하는 유엔 발전에 기원한다, 함께한다. 그러면서 유엔에 대해서 엄청 나는 니네 뜻과 함께한다고 노선을 같이 한다고 말해놓고, 정작 문정인이라는 사람, 왜 특보 대통령 특별안보 담당자는 뭐라 그랬죠? 화면이 자꾸 꺼지네요. 그 사람은 뭐 유엔 사령부가 남북 통일에 방해가 되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되고, 말이 틀리잖아요. 최측근인 통일 안보에 관련된 문정인이 하는 얘기랑 문재인이 유엔 가서 하는 얘기랑, 유엔 사령부가 결국은 유엔 뭐라 그러죠? 유엔의 자막 줄여야겠다. 그 상부기관이 하부기관? 하부기관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유엔 사령부는 마음에 안 들고 유엔에서 하는 니네 뜻은 따른다고. 일단 제 선에서는 이해가 너무 안 갔어요. 계속 화면이 꺼져요. 이 스노우 어플이 약간 문제가 있나 봐요. 그리고 제가 또 뉴스 기사를 찾아봤는데 2019년 6월에 법무부가 교도소 수용자의 하루 최대 작업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한다 그랬대요. 무슨 대기업 직원인가 봐요. 주 1, 8시간? 그래서 월 몇 시간 이하만 일해야 되나? 참 엄청난 인권을 배려하죠? 그러면서 그 취지가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이 과다할 경우 신체의 자유, 건강권이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공표한다고 했대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왜 수술에 이르기까지 거기 계셨어요? 형집행 정치 몇 번이나 거절당하고. 말이 안 돼, 말이. 그러니까
범죄자 같은 경우는 일반 선한 시민들, 국민들한테 위해를 가한 사람이잖아요. 뭐 생명의 위협, 그리고 뭐 금전적인 피해, 정말 다이렉트한 그런 피해를 준 범죄자들의 인권, 건강권은 챙겨주면서 전직 대통령이 아무리 싫어도 정치적인 이유에서 어떤 관계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준 건 없잖아요. 근데 아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전혀 없고 인권도 무시하고 범죄자들은 일반 국민들이 다 피해 입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배려해 주고 건강권 챙겨 주고 인권 챙겨 주고 앞뒤가 안 맞지. 뭐가 더 대인데. 말이 안 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이룬 업적이 얼마나 많아요. 대접해 줄 사람은 대접해 주고 설사 조금 강구할 사람을 강구해 줘야지. 그리고 또 문재인이 뭐라고 말했죠? 뭐 내년 20주년을 맞는 유엔 안보리 여성 평화 안보 결의에 적극 동참하겠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무슨 매년 5만 톤의 쌀을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위기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 개발, 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도 이상하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아는 언니가 강서구 쪽 사시는데 그 언니가 폐지 줍는 할머니가 이제 저소득층이라서 매달 이제 지원받는 쌀이 있었는데 쌀이 안 나오지 라면 온대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리고 더 큰 뉴스 이건 누구나 아는 뉴스 탈북자 모자 아사한 거 아니 개발도상국에 5만 톤의 쌀을 준다면서 정작 돈과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으로 온 우리 국민 북한 좋아하잖아 우리 국민이잖아 그 사람도 이제 그 사람들은 굶어 죽게 냅뒀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유엔 가서 세계 모든 정상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온 거예요 진짜. 뻔뻔스러워도 한계가 있지. 정말 그 말 너무 와닿아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니까 빨갱이다. 화가 나네 화가.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한반도의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히 달라졌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의 장이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의 비핵화, 평화뿐만 아니라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다. 웃기고 있네. 총 몇 발 쏘면서 뭐 벌벌 떨던 그 과거의 우리 정권이나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비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총 쏘면 겁나지. 예를 들어서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총기 무슨 사건 이런 거라도 겁나잖아요. 근데 우리와 적대관계 주적인 북한에서 총을 쐈다고 총이 아니지 미사일 쐈다고 그 미사일이 어디까지 오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거지. 뭐 장난으로 폭죽 쏘나? 한 번 쏘는데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라면서요. 몇 억까지도 해요? 그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미사일질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그럼 두려움을 안 떨면 그럼 어디다 그 두려움을 뜨는데 그것도 좋아 아라빅 쪽 사람들 뭐 이란 이라크에서 전쟁 나는 것도 아니야.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강원도 철원 서울까지도 온다면서요. 사정거리가 들어간다면서요. 근데 그때 우리 감정 불안해하던 감정 정권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고. 그리고 지금 막 총 빵빵 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대응 안 하고 있는 국방부 청와대 그건 정상이고 우리 평화로 가는 길이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 아니 그거는 통일되고 나서나 할 일이지 뭘 지금부터 벌써 오픈을 하겠다는 거예요. 온 사방 북한 사람이 올 수 있는 통로를 다 열겠다는 거지. 그리고 왜 박근혜 대통령님이 개성공단 그만 클로즈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그런 경제력이 이제 핵무기 개발, 그 전쟁을 위한 그 자금으로 쓰인다. 그런 취지에서 개성공단 철폐하셨는데, 문 닫으셨는데, 지금 세계유산으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거는 거의 북한에다가 공식적인 자금줄을 갖다 대주겠다는 거죠. 평화, 세 번째요.
막 흥분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5분이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겠어. 목이 타네요. 문재인 얘기만 하면 막 욕도 막 나오고 감정이 막 치솟아. 예. 아무튼 그래서 비무장지대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통일되고 하시라고. 평화통일, 우리가 칼자루를 잡는 통일을 해야지. 적화통일 같은 거 말고, 고려연방제 같은 거 말고. 아니 DMZ 나도 가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 지뢰 다 철거했어? 안전하다고 정말 보장할 수 있어? 우리가 거기 갔는데 우리 월박 안 될 수 있어? 아니 너야 뭐 김정은 좋아하고 팬이니까 안심하고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못 살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 북한 군인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어요? 금강산 가서 총 맞아 죽은 사람, 그 사람이 그러니까 통제구역에서 벗어난 그 사람의 과실도 있다고 하지만 총 쐈잖아. 그럼 그건 과거 정권의 일이니까? 아니 북한 군인들도 그럼 우리를 친근하게 생각하나요? 너무 이상적이야 정말. 문재인. 그리고 또 어이없는 게 군데군데 이제 수백 가지가 있어요. 또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청년 톡 콘서트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그 원전 폐기한 거 연관된 거예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법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이행하고 있음. 그리고 녹색 성장을 위한 2030 연대도 꾸렸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공대 전공인데 업무 그 롤은 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이 누가 오냐에 따라서 집중하는 그 프로젝트가 틀려지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쿄 기후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 세계 되게 강대국 뭐 개발도상국도 모여가지고 지금 너무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온난화를 줄이자. 그 속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파르기 점점점 뜨거워지는 이 가파르기를 꺾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완만하게 만들자는 그런 재정을 모여서 했어요. 그게 이제 강대국한테는 이제 더 심한 제재를 주는 거죠. 너는 몇 년도까지 뭐 이 정도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했으면 이만큼 줄여라. 그 개발도상국은 니네한테 유예기간을 주겠다라든가 이 정도의 캡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한 이 정도를 줄여라든가 로드를 조금 약하게 주긴 해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날 도쿄 기후협약에 참여했던 모든 국가들이 받은 숙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숙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전이 위험하다는 말은 있지만 원전만큼 친환경 발전원이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쓰려면 기저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이만큼을 쓰면 이 정도는 이제 화석 연료 발전원, 화력발전소 그쪽에서 이만큼 차지해줘요. 이만큼은 먹고 들어가고, 그리고 한 이 정도, 20, 30% 정도는 이제 원전 쪽에서 발전원을 쓰거나 아니면 LNG 발전이나 그쪽 이제 친환경 쪽 비교적 신재생도 아주 미미하게 작지만은 그쪽에서 이제 충당을 하는 거예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엄청나게 지금 기저 전력으로 얘네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전의 퍼센티지를 줄인다는 거는 화력을 늘린다는 것밖에 안 돼요. 신재생이 우리가 왜 안 되냐면 우리 자연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계절이 일단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도 그렇게 365일 짱짱하게 받을 수도 없고, 지금 태양광 패널도 받는 받는 일조량만큼 충분히 전기로 변환하는 그 기능이 많이 떨어져 좋지가 않아요. 계속 개발을 더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 일조량이 이제 1이 들어왔으면 1만큼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패널 설계 기술 개발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바람이 우리가 센 나라가 아니에요. 강원도 쪽에 바람 센다, 뭐 제주도 쪽에 바람 센다. 제주도 쪽에도 제가 예전에 이게 끝날 때가 돼서 다음번에 얘기해. 네, 또 다음번. 대본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어버버한 게 있어요. 대본을 쓰면 장점은 조리 있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제 시선이 계속 그 대본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시선 처리가 안 좋고,
대본 없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조리가 떨어지고 조리성 논리 그러니까 말을 어버버 약간 꼬이는 뭐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일단 우리나라는 기후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일조량도 적고 바람도 충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를 처음에 스마트 그리드 단지 조성을 제주도에 한 거거든요. 제주도가 왜 돌 많고 여자 많고 바람 많다고 하잖아요. 그 제주도가 바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 시범단지 조성한 건데 거기서도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풍력 발전기의 아주 최대의 단점은 제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VOC를 아는데 시범단지 조성할 때 이제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이거 개발 지역에 들어갔다 동의해 주세요라고 이런 과정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와서 사실 후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보조금 같은 거 받고 이제 전기료가 좀 세이브 되는 건 있지만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풍력 발전기가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선풍기 틀어놔도 사실 약간 거슬릴 때 있잖아요. 선풍기에 진짜 몇백 배라고 얘기해야 되나? 강원도 쪽에 가신 분들, 뭐 제주도 가셨던 분들 보셨죠? 전봇대보다 훨씬 커요. 이 날개가 돌아가면 윙윙윙 하면서 돌아가면 없는 게 나아요. 전기비 세이브 되는 것보다 어쩌면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력 한다면서 조력 풍력 같이 한다고 바닷가 쪽으로 많이 나가긴 했어요. 주거지에서 많이 벗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우리나라는 신재생을 하기에 좋은 기후 환경도 아니고 그리고 그 패널이나 발전 능력도 아직 더 발달해야 돼요. 개발해야 되고 연구해야 돼요. 근데 무슨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 높이겠다?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그 중국 LED 다 깔고 중국 태양광 패널 수입해 온다. 중국 배불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기술 수준으로는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저전력, 화력 발전, 뭐 석탄 발전 이거 없애고 원전 없애는 걸로는 못 가요. 재생에너지가 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많은 전기량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디어란 말도 안 되는 기술도 모르는 문재인의 헛소리고 그 참모진도 기술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진짜 일개 진짜 회사 다니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그리할 수 없고 우리 팀 사람들도 이런 얘기 나오면 말도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음 어이없는 게 너무 많아서 오늘 영상이 좀 길게 했어요. 동남아 6개국이랑 뭐 무슨 철도 연합을 맺는다고 유럽 그 네트워크를 벤치마킹 본보기로 해서 말도 안 돼. 싱가포르 6개국 제가 찾아봤어요. 일단 동부가 6개국 그 표현부터 이건 선진국이 아니라 생각 들었어. 뭐 그 나라들을 무시할 것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말하기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게 동부가 6개국이래요. 일본이랑 잘 나가는 일본이랑 지소미아 끊고 뭐 여기 동부가 가서 지소미아 얘기하고 왔죠. 태국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서 4차 혁명 얘기하고 왔어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면 선진국 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는 선생님이 나보다 먼저 배우셨고 나보다 더 길게 공부하셨고 나에 대해서 그거 전문가시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IT 강국이에요. 진짜 인도와 실리콘밸리에서 들어가 있는 한국 사람, 인도 사람 정말 우리가 대접받는 우리 한국 사람 한국인데 뭐 일본 이거랑 등지고 태국이 무슨 4차 혁명? 거기 가면 와이파이 길거리 잘 돼 있나요? 인터넷 시설 잘 돼 있나요? 거기는 IT 인프라도 떨어져 있지만은 기반 시설도 떨어진 나라잖아요. 관광으로 가는 나라지. 거기 휴양지지. 태국이나 베트남. 거기 가서 무슨 4차 산업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왔대. 그런 후진국이라 표현하기 애매하지만 우리보다 어쨌든 성장이 더딘 나라에 가서는 사업을 수주해 와야죠. 우리 기술을 거기다 니네한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파트너십 MOU 해가지고 기술 전수를 해주겠다. 뭐 철도 깔아주겠다. 지하철 깔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와야지 무슨 협의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야 우리가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놀다 와놓고 뭐 할 말 없으니까 그냥 협의하고 왔대. 네. UN 연설은 이 정도로 하죠. 조목조목
따질 게 너무 많고, 무슨 내가 안 한 것도 내가 했다. 조국도 어이가 없지만 문재인도 그냥 끼리끼리 놀고 있어요. 자기가 안 한 것도 했고, 내가 한 것도 기억 안 나고, 남이 한 것도 내가 한 거고, 다 잘랐어. 아, 이어폰 왜 끼고 있냐면, 마이크가 이제 제가 폰 바꿨잖아요. 신가다로. 그래가지고 예전에 쓰던 그 잭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어폰에 여기 마이크가 있어서 잘 들리시라고. 너무 흥분해서 얘기했네요. 다음 두 번째 얘기는 물 좀 마실게요. 두 번째 얘기는 제가 어제 연단에서 얘기했잖아요. 조원진 대표님이겠죠? 조원진 대표님이 우리 태극기 집회 모인 사람들은 200명이라고 공영들은 얘기할 것이다.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어제 뉴스가 났어요. 왜 서초동에서도 그 조국 지지 집회 있고, 뭐 그래서 조은진 대표님이 우리도 그쪽으로 갈까 고민 엄청 하다가 태극기 집회 광화문에서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서초동에 조국 지지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나? 기사가 났죠? 몇 명이었대요? 200만 명. 200만 명. V네, V 진짜. 대박이네, 대박. 200만 명이 왔다고요? 물론 대한민국에 그냥 편하게 할게요. 대가리 똥찬, 미친, 아직도 개돼지 취급받을 만한 인간들이 많지만 200만 명은 아니죠. 설사 200만 명이라 해도 어제 거기 온 사람은 200만 명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어떤 의원님이 발표하신 건데, 페르미 추정법이라는 게 있대요. 어떤 공간에서 이 공간에 사람이 몇 명이 있냐를 추산하기 위해서 1평, 한 평이 3.3 제곱미터인데, 여기에 이걸로 이제 그 어떤 공간에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 있나 계산해 보는 산수법인가 봐요. 근데 어제 이제 서초경찰서에서 서초역까지 그 인근까지 다 계산을 해봐도 이 추정법상 앉으면 5, 6명, 서 있으면 요 공간에 9명, 10명 해가지고 아무리 많아봤자 2만 제곱미터 정도의 그 서초역 일대, 거기에 3만 명에서 5만 명이면 꽉 찬대요. 200만 명. 어떻게 있었던 거죠? 들고 있었나? 접어가지고 있었나?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주차 공간이 점점 이제 줄어드니까 차를 접어서 넣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SF적인 아이디어들도 있었죠. 뭐 언젠간 실현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접어서 들고 있었나요? 그 5만 명, 3만 명에서 많아도 5만 명밖에 못 들어가는 그 면적에서 200만 명이 있었다니. 그리고 반포역 일대 무슨 서리풀 축제가 있었대요. 거기 참여한 인원이 7만 명이래요. 그러면 5만 명, 지네가 추정하는 200만 명은 웃긴 소리고, 3만 명에서 7만 명이 많아도 그 정도 있을 건데, 거기에 반 이상은 서리풀 축제 사람이지. 서초역에서 내려서 갔나 보지. 온갖 옆에 주변에 다른 거 보러 온 사람들 다 지네 지지 인원이라고 넣는 거지. 아유, 배터리가 15%밖에 안 남았대. 아까 충전해 놓을 걸. 빨리 말해야겠네. 아니, 그래서 우리도 왜 어제 집회할 때 옆에 K-팝 축제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고생들도 많이 오고, 그것도 다 우리 축제 인원이야. 그러면 아니, 우리 태극기 집회 인원이네. 우리 공화당, 와, 여고생들 진짜 많았어 어제. 그죠? 우리는 몇 명이야? 걔네 꼴랑 5만 명. 그래, 많아도 5만 명을 200만 명이라는데 곱하기 4배? 우린 그럼 대체 몇 명 왔죠? 1000만 왔네, 1000만. 그래서 어제 제가 연단에서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댓글 싸움 이겨야 되고, 조원진 대표님도 SNS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지금 이게 인터넷이 장악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200만 명 왔나 보다 하는 사람이, 그걸 믿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이 영상이 이제 마지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말을 많이 했어. 많이 해도 좋지만 이제 또 편집을 좀 해야 돼서, 편집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제 자신부터 자막이 많은 영상이 좋고,
또 보시면 자막도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설명도 돕고 뭐 참고 사진도 넣고 하려다 보니까 지금 10시 반인데 자막에서 하면 12시에 올리겠다. 아무튼 어제 그 200만 명이 서초역 일대에 모였다는 기사를 SBS, MBC, 연합뉴스, 오마이, 뉴시스, 한겨레 뭐 되게 많아요. 여기서 다 200만 명이 모였다고 그 기사를 내보냈고 200만 명이 아니라고 한 언론도 있긴 있어요. 국민, 한경, 시사저널, 월간조선 뭐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SNS 힘을 키워야 되고 댓글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거에도 클릭해야 되고 찬성하지 않고 이 글은 가짜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아무튼 이런 여론을 다시 우리가 뒤집어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일반 개돼지들은 그 공영방송의 언론의 뉴스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모든 공영이 탄핵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간 것처럼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아니야 저걸 누가 믿겠어 하지만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댓글을 써야 돼요. 아니다, 사실이 아니었다, 너 가봤냐. 제가 어제 집회 끝나고 이제 거기 계신 동지 언니분 몇 명이서 저한테 가입시켜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이랑 뭐 네이버 같은 거. 그 이제 제가 구독 올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영상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하세요 하는데, 사실 저도 그 영상 찍고 PPT 만들면서 하루 종일 거의 한낮을 다 써서 그거를 만들었고 올렸지만은 저도 사실 그래요. 뭔가 툴을 익히거나 뭘 배울 때 영상 보고 따라하는 거 안 쉬운 거 알아요. 옆에서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1대1로 자 이렇게 내가 해서 딱 주면 그게 딱 맞죠. 그게 제일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 하시는 거는 이제 의지가 있으시니까 하시겠죠. 그래서 10월 3일 날 제가 생각은 이제 공화당에 말씀은 드려볼 건데 천막 하나 쳐놓고 앉아서 그거 다 가입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다음은 또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카카오톡 계정을 또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음으로 새로 가입을 해야 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메일 주소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해야 가입 그 프로세스 다음 단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순서상 다음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다음 아이디 계정 가지고 네이버를 가야 네이버에서 가입할 때 그 계정 넣으라고 할 때 다운 계정을 넣고 그래 두 개가 완성되고, 그리고 네이버에 있는 공식 카페에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10월 3일 날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그냥 판 하나 깔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동지 언니 오빠분들 계정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 SNS에서 승리합시다. 이겨야죠. 그죠? 우리가 3년 동안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어딘데 이 빨갱이들 다 몰아내야죠. 멸공. 네, 전 이제 영상 끊고 편집 들어가야 돼요. 편집할 때는 음악도 못 들어요. 아, 목소리도 이제 안 좋다. 네. 아무튼 저 열심히 하니까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봐주시는 것도 애정어린 시청이라는 거 아니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예, 열심히 고고 해요. 편한 밤 되세요. 안녕.